이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건넌 마을 김영감네 집에 기저귀 차고 가스나기가 나타났다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사머리가 빨래 방망이를 멈추며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 곁에서 이불을 짜던 안악들이 일제히 귀를 쫑긋 세웠다.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래? 김영감이면 80이 넘어서 지팡이 없이는 요강도 못 가리던 양반 아니야? 그 집에 왜 낙이? 사모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글쎄, 그 김영감이 산속에서 신선물을 잘못 마시고는 20살 꽃청년이 됐다는구먼. 그런데 그걸 시샘한 옆집 박영감이 샘물을 통째로 마셔버렸다가 아예 응애 아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빨래터에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너머로 한 남자의 지독한 탐욕과 세월을 되돌리려던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덕배 노인과 그의 아내 할멈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생 흙을 파먹으며 정직하게 살아왔다.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까지 내어주던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도둑은 그들의 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이구구 허리야. 이놈의 무릎은 날이 갈수록 대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나니원. 덕배 노인은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만지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에는 깊게 팬 주름과 흐릿해진 눈동자를 가진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영감, 오늘도 나무하러 가시게요? 비가 오려는지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네요. 우리도 한때는 산신령처럼 산을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는 마당 쓸기도 벅차니 참으로 서럽소. 할멈의 말에 덕배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 할멈의 고운 얼굴에 반해 달밤에 춤을 추던 기억이 어렴풋했다. 이제는 그 고운 피부도 낙엽처럼 말라버렸고 자신의 억센 팔뚝도 시든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다. 허허, 할멈. 흘러가는 물을 어찌 막겠소.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기대어 늙어가는 게 복이지 뭐. 내가 가서 만난 산딸기라도 좀 따오리다. 그날따라 덕배 노인은 홀린 듯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는 짐승들도 무서워가지 않던 금지된 골짜기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은 마치 신선의 정원처럼 몽환적이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목이 타들어갔다. 타액은 말라붙었고 머리는 어질어질했다. 그때였다. 바위 틈 사이에서 은은한 금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막디 맑은 물줄기가 수정처럼 빛나며 흐르고 있었다. 오호, 요놈 봐라. 물맛 한번 시원해 보이네. 덕배 노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모아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렸다. 물에서는 달콤한 매화 향기가 났다. 그가 물을 한 모금 들이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번졌다. 우두둑 우두둑 갑자기 뼈마디가 맞춰지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흐릿하던 시야가 번쩍하고 트였다. 허리가 꼿꼿이 펴졌으며 빠졌던 치아 자리에서 새 이가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덕배 노인은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엔 여든 노인이 아닌 기골이 장대한 20살 청년이 서 있었다. 숫덩이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생기 넘치는 눈빛, 그것은 분명 6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놈, 어느 집 자식인데 남의 집 마당에서 얼쩡거리는 게냐? 집으로 돌아온 덕배를 본 할멈은 빗자루를 치켜들었다. 청년이 된 덕배는 억울한 듯 손사래를 쳤다. 할멈, 나요, 나. 덕배란 말이오.
뭐라? 우리 영감이 청년이 됐다고? 이놈이 어디서 감히 죽은 조상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쳐? 우리 영감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목소리도 갈라졌단 말이다. 덕배는 할멈만 아는 비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첫날 밤 긴장해서 신발을 거꾸로 신었던 일. 할멈이 몰래 감춰둔 곶감을 훔쳐먹다 들켰던 일. 할멈의 눈이 커졌다. 이 청년의 목소리 깊은 곳에는 분명 60년을 함께한 남편의 숨결이 살아있었다. 정말 영감이요?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덕배는 산속 샘물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시 산에 올랐다. 할멈도 샘물을 마셨고 잠시 후 그곳에는 꽃다운 새색시와 늠름한 새신랑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다시 찾아온 젊음에 아이처럼 좋아하며 산속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에는 늘 시기라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다. 이웃 마을의 박영감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욕심쟁이였다. 남이 소를 사면 배가 아파 알아눕고 남의 집 농사가 잘 되면 밤중에 몰래 가서 물길을 막아버리는 심술궂은 노인이었다. 뭐라고? 그 가난뱅이 노인네들이 젊어졌다고? 지들끼리만 그 좋은 걸 마셔? 박영감은 눈이 뒤집혔다. 그는 덕배 부부의 집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달래며 결국 샘물의 위치를 알아냈다. 흐흐흐. 나는 덕배 그놈처럼 멍청하게 한 모금만 마시지 않겠다. 나는 샘물을 아예 통째로 들이켜서 임금님보다 더 젊고 팔팔한 천하장사가 될 거야. 그래서 온 나라의 재물과 미녀들을 다 차지할 테다. 박영감은 욕심으로 가득 찬 보찜을 챙겨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샘물 앞에 도착한 박영감은 기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샘물 옆에는 작은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거기엔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박영감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물만 보였다. 잔소리는 집어치워. 더 젊어질 거야. 더. 그는 바가지도 내팽개치고 샘의 머리를 박았다. 벌컥벌컥, 꿀꺽꿀꺽.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살만 더 어려지자. 아니, 10살만 더. 아니, 아예 갓 태어난 것처럼 깨끗한 몸이 되어보자. 박영감의 몸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름이 펴지는 단계를 지나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더니 키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그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는 정신없이 물을 마시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덕배 부부가 샘가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영감이 입고 갔던 커다란 도포와 갓이 땅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옷더미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겠는가? 덕배가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들춰보았다. 거기엔 박영감의 상징인 커다란 갓을 머리에 쓴 채 헐렁한 도포자락에 파묻힌 갓난아기 하나가 버둥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박영감님,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하셨네. 아예 인생을 통째로 뒤로 돌려버렸어. 박영감은 남들보다 더 젊어지고 싶다는 욕심에 인간의 시간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부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아기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욕심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노인이 가련했다. 영감, 비록 욕심은 많았으나 이 아기를 산속에 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소? 우리가 거두어 키웁시다.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 생각하고요.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안아들었다. 기저귀 대신 박영감의 도포 조각을 감싼 아기는 덕배의 품에서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다. 젊어진 덕배와 할멈은 그날 이후 박영감이었던 아기를 정성껏 키우며 살았다.
그들은 다시 찾아온 청춘을 방탕하게 쓰지 않았다. 오히려 젊어진 기운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꽃은 피었다 지기에 찬란하고 해는 노을을 남기며 지기에 경이로운 법이다. 덕배 부부는 깨달았다. 세월을 거스르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평범한 오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이 미우신가요? 그 주름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훈장이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욕심쟁이 박영감처럼 과거에만 매달리기보다 오늘 여러분의 미소를 더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시원하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덕배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행복하세요.